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미 민주당의 1월 6일 의회 난입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소위 January 6 위원회가 사실상 January 6 위원회는 사기쇼였다라는 것을 TV 청문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장면은 지난주 초에 두 번째 TV 청문회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미 의회의 January 6 위원회 위원장 탐슨 위원장이 증거가 없고 검찰에 기소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좌파에 속아서 트럼프가 이 국가를 전복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학수고대하면서 트럼프가 감옥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좌파 민주당 유권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자, 여기서 탐슨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We were looking for evid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있었던 이 그 여성 나이가 좀 있었던 이 여성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We are legislators and they are prosecutor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미국식 뉘앙스로 실제 의미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역을 한다면 우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실제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의역은 증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그 로프그랜 여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시다시피 직역은 우린 입법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찰입니다. 그들이 검찰입니다. 이런 얘기지만 기자가 묻는 말에 돌아서고 이렇게 가면서 여긴 입법기관일 뿐이지 검찰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좌파 민주당 유권자들이 실망이 컸겠어요. 소위 계속 뭐 수천 명을 1년 7개월 이상 인터뷰를 하고 국회 청문회에 끌어다가 조사를 하고 뭐 또 만 몇 개의 뭐 그 비디오 커트가 그 리뷰되고 의회에서 수천 명을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것도 계속 한다 하면서 몇 달 전부터 미뤘죠. 청문회 한다 방영한다 하면서 미루다가 인제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결국은 아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CBS, NBC, ABC 이 세 방송국을 미국 사람들은 뭐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에도 치우치지 않은 전통 언론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국도 좌편향이 많이 돼 있지만 그래도 이 방송국은 CNN이나 MSNBC처럼 극좌 방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ABC, CBS, NBC 세 방송국의 가장 핫한 프라임타임 뉴스가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뉴스에 나가는 보통 시청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때 그냥 보통 주중의 시청률이 약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의 뉴스가. 그런데 이때 January 6 커미티의 이 방송이 나가는데 이건 뭐 특별 방송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몇 명이 보셨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 그냥 뉴스를 하는 날보다 반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11 밀리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뉴스를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이때는 특별로 조사위원회, 인류 커미티 조사위원회가 특별 방송한다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약간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 팍스 뉴스하고 뉴스맥스하고 OAN 이런 거고, 좌파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CNN, MSNBC, 신문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나 TV 뉴스에서 CBS, ABC, NBC라고 하면
좌우 성향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중도라든가 아니면 그냥 보통 연세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정치에 큰 관심 없는 분들이 그냥 보는 뉴스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근데 이게 평소 뉴스 시간대보다 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그 16조사위원회가 사기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뭐 그게 뭐가 있다고 해도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현재 시사, 현재 정치에서 가장 진짜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경 문제, 보더 문제 엄청나게 들어오죠. 불법 체류자들이. 그 다음에 뭐 마약 문제라든가 범죄 문제, 우리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 문제, 애들 머리를 썩히고 있는 그 CRT 교육 같은 것을 좌파들이 막 퍼뜨리고 있는 이런 게 진짜 이슈인데, 이런 것은 미국 민주당이 다루질 않고 가짜로 이 쇼를 해가지고 1월 6일 날 마치 무슨 일이 그 트럼프가 진짜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계속 해가지고 이런 것을 불어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이 실망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혹시 진짜인가라고 믿는 조금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연세가 좀 들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분들도 안 보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그게 1년 반 전이고 그게 무슨 이제 와가지고 1년 반도 넘어서 2년째 들어가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이슈인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은 민주당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따위로 이런 것만 하느냐 하는 실망이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럼 그거 봐봤자 별 볼 일 없다라고 아니까 안 보는 겁니다. 자, 이 16조사위원회가 미 의회에서 올 6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TV쇼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할까요? 미 의회에서 어떤 조사위원회가 벌어지면 그 TV쇼 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왜 TV쇼로 할까요? 6번이나. 그것도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9월이 되면 9월 그 말쯤에 이제 그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해요. 그런 걸 왜 TV에서 발표를 할까요? 그리고 왜 9월에 할까요? 왜냐하면 11월 초가 중간선거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쯤에 최종 보고서라고 내놓고 막 떠들어서 그 민주당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술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virtual politics라고 하는 건데, 마치 이런 16조사위원회처럼 또 한국의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 것처럼 막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사실인 것처럼 거짓 선동을 계속, 내러티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증거가 있다, 뭐 증언할 사람들이 뭐 1,000몇백 명이다, 뭐 우리가 인터뷰를 얼만큼 했는데 이젠 틀림없이 트럼프가 이제는 못 빠져나간다, 뭐 계속 해가지고 이런 내러티브를 불어대는 겁니다. 6개월 1년. 그러면은 마치 아무 일이 없는데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irtual 미팅 하면 가상 미팅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도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는 정치 용어가 나온 거예요. virtual politics라고. 그러니까 마치 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언론과 같이 합세해서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을 계속 해서 퍼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 득표를 위해서. 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 여러분들이, 교포 여러분들이 취약층입니다. 미국에서도. 왜 그러냐면 언어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언론 또는 미국 언론이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는 현지 언론,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또 미주에 있는 한인 언론이 좌파 미국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편향이 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virtual politics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국내 언론이라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국내 언론이라고 그래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virtual politics, 민주당이 리드하고 있는 이러한 가짜 언론을 계속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미국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께 우리가 똑바로 알자. 그리고 뭐 소위 미국에서 이 방송을 한다는 그런 인터넷 개인 매체나 이런 것도 좌편향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 virtual politics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political technology라는 말이 나왔어요. political technology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virtual politics를 내러티브를 만들고 불어대고 이런 모든 것을 매니지하는 전술, 이것을 politic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막후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조작을 하고 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일들을 하는 사람 보고 이 전문가들이에요. political technicians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티칭하다가 이런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세뇌당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내가 미력이나마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해서 뭐 드디어는 LA에 가서 강연도 하고 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6, 7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시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힐러리와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러시아 연루설 뭐 이러다가 러시아에 이제 뭐 푸틴의 꼭두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히틀러의 그 선전선동 전술 전략이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퍼뜨리는 virtual politics를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계속 퍼뜨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 선서를 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저 사람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그리고 4년 내내 괴롭히다가 결국은 탄핵을 2번이나 했지만, 이제 상원에서 기각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도 탄핵을 했어요. 그것도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는데 밝혀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갑니까? 왜 탄핵을 안 당합니까? 이 정도로 속았으면 우리 한인 분들도 이제는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꼭 정치나 이런 그 정당끼리에 부딪히는 이념의 그 상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럼 피합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어디서 들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좋다. 그럼 우리 3자 대면 하자. 4자 대면 하자. 5자 대면 하자. 다 같이 만나자. 그럼 피해요. 왜 피할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아닌 얘기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낸시 펠로시라든가 바이든, 또 요즘에 이제 인류 커미디하고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 리즈 첸입니다. 리즈 첸이 뭐라고 그러죠?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다. 이제 뭐 곧 밝혀질 거다. 근데 왜 안 밝혀지죠?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엔 틀림없이 잡아내는다. 뭘 잡아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없을까요? 왜 검찰이 기소를 안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면 좌파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만 더 얹겠습니다.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기도 하지만 좌파 탈출은 양심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알아요, 대강. 이게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가는지도 아는데 그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자기가 몇 년 동안을 트럼프를 욕해왔다가 갑자기 바꾸려니까 좀 겸연쩍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교회를 다닌다거나 또는 뭐 목회를 하신다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virtual politics가 뭔지, 내러티브가 뭔지, 그리고 왜 6년, 7년 동안 트럼프에 대한 모든 많은 소문이 오가는데 뭐 탈세를 했느니, 뭐가 어떻느니, 뭐 러시아 간첩, 왜 모든 게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고 기소가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속지 말자, 내러티브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virtual politics라는 게 뭐다, 이런 이야기를 가짜 1월 6일 커미티를 말씀드리면서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